그럼부터 말하겠습니다. 넥스페이스가 크게 오른 이유는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평범한 클라우드 관리 회사가 아니라 AMD와 함께 AI 인프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재료는 그냥 AI라는 단어 하나가 붙은 수준이 아닙니다. AMD, 규제 산업용, AI, 클라우드, 흑자 전환, 팔란티어 협력 기대감까지 한 번에 붙었습니다. 이런 급등주는 뉴스 제목만 보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왜 올랐는지, 숫자가 받쳐주는지, 기대감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급등주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돈이 왜 움직였는지 기준으로 정리할 테니 미국 주식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은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렉스페이스는 티커 RXT로 거래되는 미국 클라우드 관련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회사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과정에서 운영, 관리, 이전, 보안, 최적화 같은 일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크게 튀었습니다. 이유는 AMD와의 AI 클라우드 협력 소식 때문입니다. 넥스페이스는 AMD와 함께 거번드 엔터프라이즈 AI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용 AI 클라우드가 아니라 보안과 규정이 중요한 산업을 위한 AI 클라우드입니다. 의료, 금융, 정부, 국방, 소버린 클라우드, 이런 곳은 아무 클라우드나 쓰기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민감하고 보안 기준도 높고 규제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려면 강력한 연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AMD가 들어옵니다. AMD는 AI 칩과 하드웨어 쪽에서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시장은 렉스페이스가 AMD와 함께 이 규제 산업용 AI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주가를 움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순히 AMD 이름이 붙었다가 아닙니다. AMD의 AI 하드웨어와 렉스페이스의 클라우드 운영 역량이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은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작은 회사가 큰 테마에 연결되는 순간, 기존 사업이 AI 인프라로 재해석되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AMD 같은 큰 이름이 붙는 순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주가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흑자 전환입니다. 넥스페이스는 최근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이걸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넥스페이스는 오랫동안 무겁고 힘든 회사로 보였습니다. 부채 부담도 있었고 성장성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자 전환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회사 생각보다 버티고 있네. AI 재료까지 붙으면 다시 볼만한 거 아니야. 이 심리가 주가에 붙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전부 본업 실력으로 나온 건지 봐야 합니다. 일부는 부채 관련 일회성 이익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 분기에도 좋아지는지입니다. 일회성 이익을 빼고도 본업 이익이 개선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AI 인프라 테마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AI는 단순히 챗봇이나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돈이 들어가는 곳은 인프라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칩이 필요합니다. 서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운영이 필요합니다. 보안과 규제 대응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AI 인프라 하면 사람들이 엔비디아만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른 층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AMD 같은 칩 회사, 데이터 센터 회사, 클라우드 운영 회사, 보안과 규제 대응이 가능한 회사, 기업용 AI를 실제로 운영해줄 회사, 넥스페이스는 바로 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AI 인프라를 실제로 쓰게 만드는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렉스페이스를 다시 본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팔란티어 기대감입니다. 렉스페이스는 팔란티어와도 AI 소프트웨어 역량 쪽에서 연결되는 흐름이 언급됐습니다. 직원 교육이나 플랫폼 활용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AMD는 하드웨어,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렉스페이스는 클라우드 운영. 이렇게 연결되면 꽤 그럴듯한 AI 인프라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게 바로 대형 매출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실제 숫자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급등주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금 렉스페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냥 클라우드 관리 회사였는데 AMD와 팔란티어 그림이 붙으면 AI 인프라 중간 수혜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급등은 진짜일까? 아니면 단기 테마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료는 분명 강합니다.
AMD와 AI 클라우드 협력은 시장이 반응할 만한 뉴스입니다. 규제 산업용 AI 클라우드라는 방향도 좋습니다. 의료, 금융, 정부 쪽은 돈이 큰 시장이고 보안이 중요한 분야라 쉽게 아무 회사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AMD 협력이 실제 매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은 MOU 성격입니다. MOU는 방향성은 보여주지만 실제 매출이 확정된 계약과는 다릅니다. 투자자는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규 고객이 실제로 붙는지 봐야 합니다. AI 클라우드 이야기는 멋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객이 돈을 내야 합니다. 의료, 금융, 정부 고객이 실제로 렉스페이스 서비스를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흑자 전환이 지속되는지 봐야 합니다. 한 분기 흑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이익이 섞여 있다면 다음 분기에도 본업 개선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주가가 급등 후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급등주는 뉴스가 나온 날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종목은 그 뒤에 무너지지 않고 거래량과 가격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뉴스 하루로 끝나는 종목은 다음 며칠 동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료보다 확인입니다. AMD 이름이 붙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AI 인프라주라고 부른다고 끝도 아닙니다. 실제 매출, 실제 고객, 지속적인 이익, 주가에 버티는 힘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뉴스는 좋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면 단기 리스크는 커집니다. 급등한 뒤에는 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더 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먼저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이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로 흥분해서 따라가기보다 다음 흐름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는지, 급등한 캔들의 중심 가격을 지키는지, 뉴스 이후 추가 보도가 나오는지,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지, 단기 과열이 식은 뒤에도 매수세가 남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넥스페이스가 급등한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AMD와 AI 클라우드 협력. 둘째, 규제 산업용 AI 클라우드 기대감. 셋째, 1분기 흑자 전환. 넷째, 팔란티어 협력 기대감. 시장은 렉스페이스를 단순 클라우드 관리 회사가 아니라 AMD와 함께 AI 인프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단계입니다. AMD MOU가 실제 계약으로 바뀌는지, 신규 AI 클라우드 고객이 붙는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급등 후 주가가 버티는지,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